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는 뭘 먹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엄마들은 어느 시점에서 공통적으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된대요. 바로 아이에게 분유를 먹일 것인가, 우유를 먹일 것인가. 이건 역시 각자의 성향 문제라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특히 첫째 아이의 경우라면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모유를 먹여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는데 사실 아빠인 저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영역일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부는 6개월 정도를 모유만 먹였던 것 같아요. 유축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보관하고 다시 먹이는 과정도 만만치 않죠. 대부분은 엄마의 역할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아빠가 해야 할 역할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긴 시간 모유를 먹인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엄마의 희생이 필요해요. 자신의 몸을 추스를 새 없이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아야 하고 자신의 시간도 아이를 위해 포기해야만 하죠. 우유 수유를 하다가 분유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아내가 다시 복직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출산하고 나서 100일이 지난 이후로 출퇴근 시간 하는 동안 유축을 하느라 아내의 몸과 마음은 지치게 되었어요. 그와 동시에 아이는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학원에 함께 출퇴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처음으로 아기를 카시트에 태우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무거운 마음과 함께 정신없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돌을 맞이하기까지 힘든 시기들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모유에서 분유로 넘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모유만 먹는 단계 그리고 모유와 분유를 함께 먹는 단계를 지나 드디어 분유만 먹이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물론 이 단계가 꼭 거쳐야 하는 단계들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분유를 먹이는 게 가장 편했는데 유일한 문제점은 바로 분유값이 꽤나 비싸다는 사실이었죠. 육아 선배들이 괜히 분유값을 벌어야 한다며 열심히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분유값이 더 들더라도 몸이 그만큼 편해지는 장점도 있었어요. 다양한 육아용품 중에 분유 타기 좋은 물 온도를 유지해주는 포트가 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 따로 물 온도를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젖병도 세척이 간편한 것들로 잘 나와서 분유를 먹이기에 정말 편하고 좋았어요. 물론 젖병 세척을 조금이라도 미룬다면 금방 젖병이 쌓인다는 단점도 있어요. 생각보다 젖병이 쌓이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는 설거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좀 게으른 편이라 자주 쌓이는 편이었는데 아마 부지런한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는 뭘 먹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기 개냥이의 첫 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여러분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기 개냥이의 첫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힘들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했던 시간들이 지나고 드디어 첫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아직 걷지는 못하지만 신생아 시절과 비교하여 엄청 많이 자란 아이를 보니 뿌듯. 돌잔치에 지인들을 초대하지는 않았고 펜션을 예약해서 그곳에서 양쪽 가족들과 함께하는 간단한 돌잔치를 계획했어요. 모든 과정은 우리 부부가 주도하여 자체적으로 진행했고 그렇게 양가 부모님과 나의 동생들 그리고 아내의 동생까지 참석하는 대가족 돌잔치가 되었죠. 지금도 그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가족들과의 좋은 추억은 물론이고 서로 간의 끈끈한 유대감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양쪽 가족들이 원래 잘 알던 사이였고 또한 주기적으로 자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색함 없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죠. 사실 처음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은 아내였고 저는 괜히 손이 많이 가고 귀찮을 것 같아서 썩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강력하게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어요. 대부분의 기획은 아내가 했고 저는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끔씩 불만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지만 어찌나 조련을 잘하는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저는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큰 다툼이나 사고 없이 돌잔치가 무사히 잘 끝나서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첫돌 이후 아이가 부쩍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매 순간 아이의 성장은 참 놀랍지만 특히 첫돌 이후에는 그 성장 속도가 훨씬 빨라지는 것 같아요. 물론 아이마다 성장하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시점이 바로 첫돌이 아닌가 싶네요. 어느 순간 걷고 어느 순간 단어를 말하고 눈빛에 무언가 의미를 담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어느덧 많이 자란 아이를 보고 있노라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기 개냥이의 첫돌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기 개냥이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아이는 어느덧 두 번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우리 부부에겐 새로운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아이를 언제 어린이집에 보낼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직접 돌보고 싶어 했어요. 아내는 아이가 스스로 본인의 생각과 상황 등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세 번째 생일 정도는 지나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다는 말인데 그러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24개월이 된 지금이 어린이집에 보내는 최적의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더욱 결정적인 원인은 아내의 뱃속에 있는 둘째 출산이 임박했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둘째 아이를 출산하기 전에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만약 출산 이후에도 여전히 첫째 아이가 집에 있을 경우에는 아내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기 둘을 함께 집에 데리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아내와 저의 고민은 점점 깊어졌죠. 오랜 대화의 시간 끝에 우리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사실 제가 첫째를 어린이집에 빨리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내를 위한 부분이 컸습니다. 저의 아내는 사회활동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인데 육아를 하는 동안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했었죠. 아내서 저는 아내가 최대한 빨리 사회활동을 다시 시작하길 바랬는데요. 막상 그런 상황이 다가오니 아내는 본인 스스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주 양육자로서 엄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이 있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오히려 저는 엄마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에너지가 갖추어져야 제대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결국 첫째 아이는 두 돌이 조금 지난 25개월 만에 어린이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육아를 하는 우리 부부에게 감사한 부분 중 하나는 걸어서 5분 거리에 처가가 있다는 점과 처가에서 육아를 적극 지원해 주신 거예요. 사실 처가에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해 주신 덕분에 우리 부부는 살던 지역까지 옮겨가며 처가 옆으로 이사를 했죠. 그래서 육아에 대한 많은 부담을 덜어내고 조금은 편안하게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정한 후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는 과연 어떤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가 하는 것이었어요. 2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있는 힘을 다해 키운 아이였기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우리 부부는 다시 한번 깊은 고민에 빠졌죠. 이번에는 아내와 저의 의견이 비슷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한 거죠.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좋다고 소문난 어린이집이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어린이집에 연락해서 일정을 잡고 방문하였고요. 신기하게도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우리 부부는 거의 비슷한 시간에 바로 이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바로 이곳에 입학 신청을 했죠. 지금도 그때의 선택이 탁월했다 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부의 마음을 움직인 건 원장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보여준 따뜻함과 진정성인 듯해요. 사실 딱히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면담 당시 저와 아내는 어린이집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분위기를 느꼈어요. 아마 그것은 상업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닌 그분들의 진심 어린 태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이제 그곳을 졸업했지만 당시에 좋은 곳에 아이를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해요. 그리고 아이에게 많은 애정을 주고 바르게 키워주신 어린이집의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개냥이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아프면 가족이 개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면 가족이 개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뜻하지 않게 감당해야 할 부분이 생겼는데 바로 아이가 처음으로 아프게 된 것이었어요.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아이의 경우에는 24개월 동안 특별히 아픈 것 없이 건강했어요. 특히 아이가 태어난 지 반년 만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건강한 체질이라고만 생각했었죠. 하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우리 부부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집이라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들과 환경에 접촉하니 아이에게 질병이 찾아와 버렸어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사실 중 하나는 어린이집에서 질병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뉴스를 보면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사건이 보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겪어보니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아이의 안전에 최선을 다했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픈 아이들은 끊임없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아이가 아프면 어린이집에서는 빠르게 조치하여 상황을 정리했어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테니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하네요. 우리 아이는 유행에 민감한 탓에 그 시기에 유행하는 전염성 질병은 죄다 걸렸어요. 심지어 처음 아팠을 때는 입원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 전염병이 돌 때마다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신경을 곤두세우며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이가 아플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열이 나는 것입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만 되면 열이 40도 가까이 오를 때도 많아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거기다 우리 아이의 경우는 기관지가 약해서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 기관지 관련한 질병까지 동반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럴 때는 밤마다 아이가 이상한 숨소리를 내며 아파했었거든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는 아프면서 큰다고 말들 하지만 아이가 아픈 그 순간에는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여나 주말이나 새벽에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고생은 더욱 심해지는데 그때 유일한 대안은 바로 응급실이었어요. 하지만 가끔은 오히려 응급실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거나 아이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때도 있었거든요. 물론 응급실에 가면 의료진이 있기 때문에 링거를 맞고 의료진이 보살펴주는 동안에는 마음의 위안을 충분히 얻을 수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의 노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응급실에 갈 일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부모가 아프지 않는 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내가 아이에게 병을 옮길 수도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아픈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에 걸려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아이들은 가볍게 앓고 넘어갔지만 문제는 바로 우리 부부였어요.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는 그런 컨디션으로 완치한 뒤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얼마나 힘들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엄마 아빠의 삶이더라고요. 이후 우리 부부는 더욱 철저하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가끔 아픈 날이 있기 마련이고 그래도 아이를 돌볼 수 있을 그 정도까지만 아프답니다. 정신승리 만세! 혹시 부모님이 육아를 도와주신다면 그분들의 건강 역시 매우 중요해요.
물론 도와주지 않으셔도 그분들의 건강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혹시나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래요. 혹시나 아프시게 되면 그 자체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 육아를 도와주시던 어머니의 무릎이 안 좋아지셨고 속상했던 아버지가 그 원인을 손자를 양육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예전부터 가끔씩 속을 썩이던 무릎이었지만 손자 키우는 것을 도와주면서부터 급속히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정말 속상했겠죠? 어머니가 아프신 것도 속상한데 본인의 자녀가 질병의 원인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서운함도 동시에 느꼈을 것 같네요. 이후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이 생겨버린 탓에 막내도 예전에 비해 뜸해졌대요. 그 부부는 악착같이 본인들 선에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노력했고 부모님에게는 최대한 아이를 맡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자연스럽게 부모님과 필요 이상의 왕래는 하지 않게 되었어요. 한동안 이런 상황이 쭉 이어졌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서로 서운했던 마음을 풀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 항상 건강하세요. 부모님의 건강 만세!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아프면 가족이 개고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강냥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군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둥 강냥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원래 처음 한 번이 어려운 법이라고 했던가요? 첫째 아이의 첫 번째 생일쯤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어요. 기가 막히게도 모든 것은 아내의 계획대로였죠.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 아내는 둘째는 절대 갖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 역시 아이 2명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었죠.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개냥이를 어느 정도 키우고 나니 갑자기 둘째를 가져야겠다고 말하는 아내였어요. 도대체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내는 말했어요. 막상 아이를 키워보니 힘들었던 건 생각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아이에겐 형제가 필요하다고 말이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내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육아를 하며 생긴 모성애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첫째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랑의 감정, 그리고 그런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첫째 아이처럼 사랑스러운 존재가 한 명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죠. 사실 이세계획을 고민한 것이 무색할 만큼 저에게 개냥이는 무척이나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저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았죠. 하지만 오히려 그런 마음 때문에 둘째를 갖는 것이 더욱 고민되었어요. 내가 첫째 아이에게 준 사랑만큼 앞으로 태어날 둘째 아이에게도 그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고민이었지만 이번에도 아내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결국 둘째를 갖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 부부에게 두 번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개냥이가 2살 되던 해에 둘째 아이 강냥이가 태어났죠. 그렇게 2살 터울의 형제 천사들이 우리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겪는 과정이다 보니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서 확실히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느낀 것은 부성애와 모성애는 본질적으로 다른 차원에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이를 10개월 동안 몸속에 품고 있는 엄마의 마음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빠의 마음은 그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에게선 무한한 사랑이 느껴지지만 아빠의 경우에는 그것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육아를 하며 간혹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엄마가 가지고 있는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반면에 아빠의 사랑은 아이와 살이 맞닿는 시간만큼 커지는 것 같아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 모두 처음 만났을 때는 과연 아빠로서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죠. 하지만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 할수록 저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라는 존재가 저에게 심은 사랑의 씨앗 덕분이겠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육아는 돕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시간만큼 아빠의 사랑도 자라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두둥 강냥이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과 함께 육아 생활의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서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요.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을 테니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칭 멘탈 헬스 디자이너 미니 바군입니다. 편하게 공감 디자이너라고 불러주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의 마지막을 나눠볼까 합니다. 이리저리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신이 없으셨죠? 다만 육아를 준비하거나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눈다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어요. 그리고 부부가 대화의 시간을 자주 가지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모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있었고요. 주위를 둘러보면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느끼곤 해요. 부부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거나 혹은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상대방이 바라지도 않는 배려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든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나의 생각을 알 수 없는 법이죠. 어쩌면 가볍게 생각하던 작은 부분이 우리를 더욱 아프게 할지도 몰라요. 우리 부부 역시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부부 중 하나이기에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가 언성을 높이지 않고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은 더 자주 대화의 시간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연애 시절부터 우리 부부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 공감했고 함께 있는 동안 대화를 나누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함께 지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의견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커플만의 대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후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이상형으로 꼽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작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우습게도 많은 사람을 만날수록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점점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나서야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 아내 자랑을 조금 하자면 아내는 참 현명한 사람이에요. 동시에 극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아내의 생각이 옳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또한 의견이 자신과 다르다고 비난하지 않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히 설명해주죠. 저는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요. 아내는 제가 감정이나 생각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우리 부부는 꽤 오래 연애를 했는데요. 아내의 이러한 방식들이 쌓인 덕분에 우리 부부만의 효과적인 대화법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대화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성향이건 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제대로 된 대화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대화를 할수록 갈등이 점점 커질 수도 있으니까요. 반면에 배려와 존중이 있다면 부부간의 관계는 물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훌륭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 역시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아이를 더욱 행복하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먼 훗날 아이가 저와 아내에게 당신 덕분에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당신이 나의 부모라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온다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행복하겠죠? 기세 준비에 힘쓰는 예비 부모님들과 여전히 양육에 힘쓰는 부모님들 모두 대단하고 훌륭하시다는 말을 전하며 마무리할게요. 이왕 하는 육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제가 말이 조금 많았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우리의 육아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 저는 조만간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늦지 말고 오세요. 저도 늦지 않게 돌아올게요. 행복과 좌절의 기로에서 고군분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을 선택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니 바구니였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